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에 선생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원격 수업 시간에는 7과와 8과를 미리 당겨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이 원격 수업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7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과와 8과를 묶어서 대단원 3 해서 성어에 담긴 의미라고 되어 있고, 오늘 배울 7과는 언어 생활 속의 성어라는 제목으로 배우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배울 8과에서는 이야기를 품은 성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7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살펴보면 대단원 1, 그러니까 로마자 1이었죠? 로마자 1에서는 한자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상형 지사부터 시작해서 회의 형성까지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네 가지를 배우는 대단원이었고요. 두 번째 대단원에서는 한자어를 배우는 거였었는데 우리가 선생님이 두 번째 대단원, 즉 5과 6과는 안 배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세 번째 대단원 3, 로마자 3에서는 성어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성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성어를 일단 한자로 선생님이 파워포인트에 써놓은 걸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성자는 이루다 성자입니다. 어자는 말씀 어자고요. 그럼 성어를 굳이 해석을 해보면 말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말이다, 뭐 이러한 뜻이 되겠는데요. 성어의 개념을 선생님이 써놨죠.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성어의 개념을 써놨는데 예로 읽어보면 예로부터 관용적으로 널리 쓰여 전해 내려온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어휘다. 옛날부터 관용적으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그냥 쓰여왔던 그래서 전해져 내려왔던 말인데 함축적이고 비유적이래요. 함축적이란 얘기는 많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축약시켜서 줄여서 머금어서 줄여서 쓰고 있다라는 거고 비유적인 건 이렇게 뭐에 비유해서 쓰고 있는 말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생님이 어떤 반에서는 50보, 100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50보, 100보 이야기를 해주면 전쟁터에서 병사 2명이 도망을 쳐요. 근데 A라는 병사는 50보를 도망을 치고요. 50걸음을 도망을 쳐요. 근데 B라는 병사는 100걸음을 도망을 칩니다. 100보를 도망을 쳐요. 근데 50걸음 도망친 사람이 병사가 100보 도망친 병사에게 이런 비겁한 놈아, 이런 겁쟁이 같은 놈아, 이렇게 욕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우리가 보기엔 어때요? 둘 다 비겁하고 둘 다 겁쟁이인 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성어를 쓰는 이유가 함축적이고 비유적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요번에 시험을 봤는데 200명이 시험을 봤어요. 근데 199등 한 친구가 200등 한 친구한테 이런 머리도 나쁜 놈아, 이런 게으른 놈아,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너는 영원한 내 밑이야, 이런 뭐 미안해요 선생님이 나쁜 말 한번 써볼게요. 이런 돌대가리 같은 놈아, 이렇게 욕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런 상황일 때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친구가 199등과 200등이 아닌 다른 친구가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예를 들어서 그 두 명의 친구한테 야, 니네 둘 50보, 100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둘의 상황을 이 장황한 이 스토리의 상황을 50보, 100보 한마디로 간단하게 함축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어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함축적이고 비유적으로 쓸 수 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성어를 계속 배우다 보면 선생님하고 차근차근 연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성어의 종류를 이렇게 가와 나로 나눠놨는데요. 성어의 종류에 보면 가에 보면 사자성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간단해요. 성어긴 성어인데 네 글자로 된 성어란 뜻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함흥차사, 일석이조, 그다음에 또 뭐 좀 이따 우리가 배울 고진감래 이런 건 다 사자성어가 되겠죠. 사자성어가 간단해요. 근데 이자성어나 삼자성어나 오자성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두 글자로 된 성어도 있어요. 뭐 완벽이라든지 모순이라든지 그다음에 세 글자로 된 성어도 있어요. 배수진 뭐 이런 것들. 다섯 글자로 된 성어도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오십보 백보 이런 건 다섯 글자로 된 성어죠. 근데 그런 성어들한테 이자성어, 삼자성어, 오자성어란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성어의 대부분이 네 글자짜리예요. 그래서 네 글자짜리 성어들만 따로 사자성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건 8과에서 자세하게 배울 건데 고사성어라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는데 한자를 보면 고자는 옛 고자예요. 사자는 일 또는 사건이란 뜻을 가진 사자예요. 고사를 해석해보면 옛날에 있었던 일, 옛날에 있었던 사건 이러한 말이 되겠죠. 그거를 가지고 만든 성어가 고사성어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떠한 전해져 내려온 그러한 스토리가 있었고 그 스토리를 기본으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성어를 만들었으면 그게 고사성어가 되는 거예요. 뭐 다음에 뭐 자세하게 선생님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성계와 이방원이라는 조선을 세운 이성계라는 사람과 그의 다섯 번째 아들인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만든 성어가 유명한 함흥차사라는 말인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성어는 예로부터 관용적으로 널리 전해 내려온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어휘다. 그럼 성어의 종류에는 사자성어, 네 글자로 된 사자성어가 있고 고사성어, 함흥차사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만든 고사성어가 있다. 뭐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나 더 붙이면 함흥차사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는데 함흥차사는 몇 글자예요? 네 글자죠. 네 글자니까 함흥차사는 사자성어인 동시에 이성계와 이방원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고사성어도 된다라는 얘기죠. 함흥차사는 사자성어도 되고 고사성어도 된다. 근데 아까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던 50보 100보는 사자성어는 아니죠. 근데 고사성어이긴 하죠.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7과 본문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과 본문에는 총 5개의 성어가 나옵니다. 고진감래부터 시작해서 뭐 동문서답, 설상가상, 역지사지, 일치월장 이렇게 등등을 순서대로 배울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본문에 나온 것은 바로 고진감래입니다. 이 말을 들어본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는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쓰는 말인지 다 알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선생님이 좀 아까 그 파워포인트 그 화면에서 성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성어의 종류에는 사자성어와 고사성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고진감래는 사자성어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고진감래는 딱 봐도 사자성어인지는 아마 유치원생 정도도 이해할 거예요. 그죠? 고진감래는 사자성어입니다. 근데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어, 고진감래는 고사성어일까요?
아까 고사성어가 뭐라고 그랬죠? 옛날에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을 가지고 만든 성어를 고사성어라 한다고 그랬는데 고진감래는 고사성어일까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들리네요. 네, 고진감래는 고사성어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어떠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고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야기는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50보 100보는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고사성어라고 그랬죠. 반대로 고진감래는 고사성어는 아니고 사자성어는 맞고 그렇다라는 거. 자, 그럼 고진감래 본격적으로 한번 한자의 뜻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어를 공부할 때는요. 고진감래를 공부한다고 치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진감래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고진감래를 읽고 해석하고 고진감래를 어떠한 상황에서 쓰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 그럼 고진감래를 해석을 하려면 고진감래에 쓰여진 고자, 진자, 감자, 레자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해석을 하겠죠. 전에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I read a book이면 I read a 북의 각각의 의미를 알아야 그걸 종합해서 해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고진감래를 해석하려면 고, 진, 감, 래 각각의 한자의 뜻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럼 고자부터 보겠습니다. 고자는 발음은 고라고 읽고요. 뜻은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써놨어요. 이것도 여러 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등교 수업 때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의 한자에는 한 가지 뜻만 있는 경우는 드물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고자는 일단 첫 번째는 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쓰다. 근데 여기서의 쓰다는 글씨를 쓰다, 돈을 쓰다가 아니라 뭘까요? 맞습니다. 여기서의 쓰다는 맛이 쓰다예요. 맛을 봤는데 맛이 쓴 거야. 그 다음에 쓴 걸 먹는 건 어때요?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괴롭다라는 뜻도 있고요. 괴로운 건 고생스럽잖아요. 그래서 고생 또는 고통 이러한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는요. 다하다, 끝나다 이러한 뜻입니다. 나 숙제 다 했다? 숙제 끝냈다? 이러할 때 쓰는 진짜인 거죠. 그 다음에 감자는 달다 감자입니다. 달다 감. 식혜를 한자로 감주라고 하거든요. 감주. 달달한 거죠. 달달한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레자는 아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오다 레자입니다. 오다레. 자, 그러면 고진감래를 해석해 보면 고는 쓴 거라고 그랬죠. 괴로운 거, 고생스러운 거예요. 진은 끝났어요. 그러면 고진을 해석하면 쓴 것이 끝났어요. 괴로운 것이 끝났어요. 그리고 감래래요. 감은 달달한 거죠. 행복한 거예요. 편안한 거, 달콤한 거죠. 그리고 래, 왔다죠. 그럼 우린 항상 해석을 성어를 공부할 때는 두 가지 해석을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는 직역. 직역은 영어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글자 그대로 겉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또 하나는 속뜻입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인 거죠. 성어를 공부할 때 직역만 공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어는 직역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써먹는 게 아니라 속뜻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직역보다 겉뜻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속뜻인 거예요. 근데 모든 한문은 직역을 거쳐서 속뜻으로 갑니다. 바로 속뜻으로 가면 이건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해석이 필요하다. 뭐? 직역과 속뜻. 그럼 먼저 직역을 보면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고, 쓴 것이, 진, 다 했어요. 끝났어요. 그랬더니 감, 단 것이 래, 왔어요. 그럼 직역을 하면 쓴 것이 다 하고 단 것이 온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속뜻을 공부해야 된다고. 아까 선생님이 직역만 공부하면 성어는 공부하다 만 거야. 화장실 갔다가 똥만 누고 안 닦고 나온 거야. 뭐 더러운 얘기해서 미안해요. 아무튼 하다 만 거야. 공부를 하다 만 거야. 직역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속뜻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속뜻을 보면
자, 쓴 것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맞아요.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쓴 것이 다 하고 끝나고 고생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단 것이 온대요. 단 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맞아요. 행복, 즐거움. 그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속뜻을 뭐라고 정리했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 이건 속담으로도 많이 쓰는 말이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뭐 여러분들이 쓰는 표현 중에 이런 말도 있죠.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러면 불행은 고생하고 똑같죠. 끝 똑같죠. 행복, 즐거움하고 똑같죠. 시작, 온다하고 똑같죠. 그래서 불행 끝에 낙이 온다, 즐거움이 온다.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러한 뜻이 고진감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한자 성어를 공부할 때는 일단 그 성어에 쓰여져 있는 글자들을 먼저 파악합니다. 고, 진, 감, 내 각각의 글자의 의미와 뜻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한다? 직역을 한다. 직역은 뭐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부를 끝낸다? 그럼 공부한 의미가 없다.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성어를 써먹을 때는 직역 겉뜻을 써먹는 게 아니라 속뜻을 써먹는 것이다.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속뜻까지 공부하면 하나의 성어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진감래는 어떠한 상황에서 써먹으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영화나 이런 데도 보면 많이 나와요. 주인공이 처음엔 어때? 처음부터 막 잘 살고 행복하다 나중에 망해요? 뭐 그런 영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의 영화 스토리나 저거는 주인공이 처음에 어때요? 막 여러 시련을 겪고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근데 그런 걸 견뎌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좋은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생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고진감래야 이렇게 써먹을 수 있고요. 또는 지금 되게 힘들고 불행한 일을 겪고 고생하고 있는 친구한테 고진감래라는 말로 위로를 해줄 수도 있겠죠.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너 이렇게 고생하고 나면 나중에는 즐거운 일이 올 거야 라고 친구한테 위로를 해줄 때도 써먹을 수 있는 말이다. 네, 고진감래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